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 시행한 소방구 기계산업기사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여기 CO2 그 소화 설비인데 요 분사 헤드의 방사 압력은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단 저압식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고압식에 대한 그 물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 헤드 있죠? 요 헤드의 그 방사 압력은 요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다음에 요 저압식. 이 저압식은 고압식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1을 2분의 2로 나눠주면 1.05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충전비죠. 그래서 고압식은 충전비가 1.5에서 1.9, 저압식은 1.1에서 1.4죠. 그래서 요 CO2 헤드의 방사 압력하고 요 충전비, 이건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압식을 물어봤으니까 2.1 메가파스칼 이상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제 포소화 설비인데요. 요 고정포 방출구용, 고정포 방출구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고정포 방출구는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역 방출 방식에서 포소화 설비인데요. 여기에 어떤 그 물건이 방호 대상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고정포 방출구는요, 이 대상물보다 높은 위치에 방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에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이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 이게 지금 방호 대상물이죠. 요거의 최고 높은 부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63번 가죠. 자, 63번은 소방 대상물에다가 여기 제연 샤프트. 제연 샤프트라는 것은 이건 전용 굴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연 전용 굴뚝을 갖다 설치를 해서 건물의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화재 시 발생하는 열기에 의한 밀도 차이, 이놈을 이용해 가지고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제연 방식이 뭐냐? 요 제연 샤프트 있죠? 또는 요걸 우리가 제연 전용 굴뚝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연돌 효과 또는 요걸 우리가 굴뚝 효과라고도 하는 거죠. 요 놈을 이용해서, 즉 화재가 발생하면 그 실내 화재가 발생하면 그 열에 의해서 공기의 그 밀도차가 생기는 거죠. 그 밀도차에 의해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식, 요게 바로 스모그 타워 방식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그냥 화재가 발생하면 이 창문 같은 데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거, 요게 바로 자연 재현 방식이죠. 창문. 그다음에 루프 해치 방식. 자, 이 루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어로 루프 요거 지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해치라는 것은
우리 잠수함 같은 데 보면 해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뚜껑이에요. 그래서 루프 해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붕에다가 요 배연구 뚜껑을 갖다 만들어서 배출하는 지붕의 이 배연구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기 제연구역이 있으면 이 지붕 위에다가 요 해치를 갖다 설치하는 거죠. 뚜껑.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감지기에 의해서 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지붕 위로 연기를 갖다 배출하고, 또 여기에서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제연 커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재가 여기서 발생이 되면 좌우측에서 요 커튼이 쭉 떨어져요. 천장에서. 우리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방화 셔터 비스름하게 요 주름관으로 된 불연재료로 된 그 커튼이 떨어져 가지고 이 안에 연기를 가둬 가지고 이 지붕에 있는 그 배연구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거. 요게 바로 스모그 해치 또는 루프 해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3종 기계제연은 송풍기 설치해 가지고 강제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연 방식의 요 종류를 보면 밀폐제연, 제연 방식의 바로 기본 방식인데 공동주택이나 여관, 호텔 등에 적합한 거죠. 즉 화재가 발생하면 창문 같은 걸 밀폐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제연, 요거는 창문이나 전용 배연구로 배출시키는 거. 그다음에 스모그 타워 제연, 요건 제연 전용 굴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64번 가죠. 자, 64번은 여기 소화수조하고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소화수조의 소요 수량이 120세제곱일 때 채수구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채수구는 여러분이 옥외 같은 데 보면은 이 벽 쪽에 이렇게 채수구가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소방 자동차가 물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채수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수구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인 경우, 40에서 100세제곱미터인 경우,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채수구 수는 1개, 2개, 3개예요. 그래서 지금 소요 수량이 120이니까 100세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채수구의 개수는 3개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소화수조하고 저수조 등에 보면 소방 자동차가 채수구로부터 2m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여기 소방 자동차가 요 채수구까지 2m 이내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수조, 저수조의 저수량이죠. 그래서 요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이면 기준 면적 7,500, 그 밖에 소방 대상물은 12,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요 수량은 연 면적을 여기에 있는 이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죠. 그럼 여기서 소수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절상.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흡수관 투입구. 자, 흡수관 투입구라는 것은 이 소화수조죠. 자, 이 소화수조면, 또는 이거 저수조, 여기에다가 흡수관 투입구를 갖다 정사각형 아니면 원형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이 0.6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소요 수량이 80 미만이면 흡수관 투입구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이면 흡수관 투입구가 2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채수구 설치 기준 65mm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갖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채수구의 개수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이면 1개, 40에서 100이면 2개, 100 이상은 3개죠. 자, 채수구의 설치 위치. 채수구는 대부분 이 벽 쪽에 있어요. 그래서 벽 쪽에 우리 연결 송수구 마냥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에서부터, 즉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소화 용수 설비 설치 면제 조건은 유수의 양이 분당 0.8세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라는 거죠. 즉 소화 수조 및 저수조를, 즉 소화 용수 설비를 면제할 수가 있다는 거.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물분무 소화 설비인데 요 물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의 그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운전 시 표면 온도가 몇 도 이상이냐? 요건 260도죠.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 보면 운전 시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금수성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성은 오염물이 보면, 인류에 보면, 인류에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자, 이류에도 금수성이 있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삼류는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금수성 오염물이죠. 이런 데는 물분무 헤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고온의 물질,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끓어넘칠 위험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운전 시 표면 온도가 260도 이상인 기계장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연결 송수관 설비의 요 배관하고 겸용일 경우, 자, 여기가 펌프가 있고 지금 흡입 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뭐 습식이든 건식이든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연결 송수구를 우리가 설치하죠. 그래서 이 연결 송수구를 주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하고 겸용일 경우에는 요 주 배관은 얼마? 100mm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방수구, 이쪽에 만약에 방수구가 별도로 있다면 그 방수구의 구형은 65mm 이상이죠. 그래서 기억에는 100mm 이상이고요.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형은 65m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00mm하고 65mm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설치 기준을 보면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미만일 경우에는 요 배관용 탄소관관이나 이음매 없는 요 구리 또는 구리 합금관이죠. 그 다음에 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 그래서 4가지죠. 그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배관용 탄소 아크 용접 탄소관 강관. 요 두 가지. 요건 2차 실기시험에서 종종 나와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는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돼야 되죠.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분말 소화 설비죠.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가압식일 경우에 안전밸브의 요 작동 압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압식하고 축압식. 자, 이 가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쪽에 분말 약재 저장 용기가 별도로 있고, 이쪽엔 다시 질소 저장 용기, 이게 가압용 가스죠. 그래서 이 질소가 분말 약재를 혼합 유동시킨 후에 설정 압력이 되면 방호구역으로 약재를 갖다 방출시키는 정압 작동장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축압식이라고 하는 거. 축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장 용기 안에 분말도 들어있고 위에 질소, 가압용 가스가 같이 한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축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축압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작동하는 이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압식이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안전밸브 또는 안전장치라고 하죠. 안전밸브죠. 안전장치가 아니고.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여기 보시면 약재 1kg당 내용적 1kg당 약재의 그 부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충전비예요. 그래서 이 충전비는 최소 0.8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 약재별고 충전비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0.8, 11, 1.25. 그 다음에 요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은 가압식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 그 다음에 축압식은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 안전밸브. 그 다음에 요 정압 작동장치 설치해야 되죠. 자, 충전비는 0.8 이상. 청소장치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축압식은 지시압력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죠.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분말 소화 설비인데, 요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소화약재 저장 용기는 호스릴 설치 장소마다 설치. 수평거리, 분말은 15m 이하죠. 그 다음에 요 수동으로도 개폐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일종 분말 소화 약재, 호스릴 분말 소화 약재의 노즐은 하나의 노즐마다 1분당 27 했는데, 요 호스릴 노즐당 저장하는 약재 그 양은요, 요건 45, 요게 27, 요게 18이죠. 키로예요. 노즐당. 그래서 여기 일종 분말이니까 45kg 이상 저장해야 되죠. 분당. 분당 방사량이죠. 이게 노즐당. 1분에 이 노즐에서
방사하는 분말 약재량이죠. 요게 바로 요 1종은 45kg라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수릴 분말 소화 설비 수평 거리는 15m 이하, 저장 용기는 호수리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 자, 노즐당 분당 방사량 1종이 45, 그 다음에 2, 3종이 27, 4종이 18이죠. 그래서 저장량은 50, 30, 20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말약재 있죠? 요 K1이라는 것은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즉 우리가 이거를 그 최적 계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K2 대구부 1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이거 우리가 면적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종, 2종, 3종은 같죠. 2종, 3종은. 그 다음에 4종. 그래서 이게 0.6, 0.36, 0.24죠. 그 다음에 요 개구부 면적계수가 4.5, 2.7, 1.8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즐에서 1분에 방사되는 양이 개구부의 면적계수에다가 10배를 해준 거예요. 45, 27,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기가 좀 쉬워요. 다음 69번 가죠. 자, 피난 기구인데요. 여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층의 기준. 4층 이상은 금속성 고정사다리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 금속성 고정사다리, 이 금속성 고정사다리는 여기 이렇게 행봉이 있죠. 이게 종봉이라고 하죠. 이걸 벽체에다가 이렇게 아예 고정시킨 걸 우리가 고정식, 금속성 고정식 사다리라고 하는 거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인데 가로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 되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될 경우에 요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는 전체 능력 단위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느냐? 2분의 1을 갖다 초과하면 안 되죠. 이건 노유자 시설 같은데 우리 투척용 소화용구 설치하죠. 그래서 그 투척용 소화용구 같은 거 설치할 경우에 능력 단위를 갖다 따지는 건데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요 노유자 시설만은 예외예요. 그래서 요 소화기구 설치 기준 보면은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죠. 다만 이 노유자 시설만 예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2분의 1이죠. 다음 71번.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상 이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최대 몇 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 가능해야 되냐. 요건 채수구하고 거의 유사하죠. 2미터 이내.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소방차가 채수구 또는 그 흡수관 투입구까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해야 되죠. 그다음에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이죠. 그래서 이 기준 면적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기준 면적이 절반이에요. 7,500이죠. 그 밖의 소방대상물은 기준 면적이 12,500제곱미터. 자, 흡수관 투입구에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이 0.6m 이상이죠. 자, 소요 수량은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미만이면 흡수관 투입구는 1개 이상, 소요 수량이 80세제곱 이상이면 흡수관 투입구가 2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채수구의 설치 기준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 자,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이면 채수구 1개, 40에서 100이면 2개, 100 이상은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수구 설치 위치 0.5 이상 1m 이하죠. 그 다음에 소화 용수설비 설치 면제는 유수의 양이 분당 0.8 세제곱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죠. 그 다음에 72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계단실이나 이런 경사로, 목욕실, 화장실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C급 화재, 전기화재죠.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이와 유사한 장소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 그 다음에 천장하고 반자하고 양쪽이 불연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2m 미만인 부분. 그 다음에 천장 반자가 불연재료 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하고 반자 사이가 여기 1.5가 아니고 0.5m 미만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이거 다 전기화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면 안 되죠. 병원의 수술실, 응급실도 제외 대상.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천장하고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천장과 반자 사이의 그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 마찬가지로 2m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2m 이상. 불연재료 외일 경우에는 천장과 반자 사이가 0.5m 미만. 그다음에 펌프실, 물탱크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다음에 현관,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천장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 제외. 그다음에 냉장실이나 냉동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은 배관 내가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습식 유수검지 장치가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여기 습식 유수검지 장치니까 당연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펌프가 있고 이쪽에 유수검지 장치가 있죠. 뭐 습식이든 건식이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지관이 있고 여기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습식은 이 펌프의 흡축하고 토출축 다 마찬가지로 물로 가득 차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습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이 여기를 우리가 건식 밸브, 습식 밸브 해가지고 이쪽을 우리가 1차 측 유수검지 장치의 요 클래퍼를 경계로 하는 거죠. 이 우위를 2차 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식은 1차 측하고 2차 측으로 구분했을 때 건식은 1차 측 가압수 채워져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건식은 2차 측이 이 압축 공기 또는 압축 질소 요걸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식은 요 1차 측이 가압수,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 요걸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 부압식하고 습식은 같아요. 습식이나 부압식이나 1차 측도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2차 측도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준비작동식이 있죠. 그래서 이 준비작동식은 1차 측 가압수 다 동일하죠.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일제살수식이 있죠. 그래서 일제살수식은 1차 측 가압수로 송수되어 있는 건 똑같죠. 2차 측은 대기압 상태예요. 즉, 요 준비작동식하고 요 일제살수식은 같아요. 1차 측이나 2차 측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습식, 준비작동식,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건식, 여기 일제살수식,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다음 74번 가죠. 자, 플랩 댐퍼의 정의로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랩 댐퍼라는 것은 과압 방지 장치예요. 그래서 이 플랩 댐퍼는 여러분이 계단 전실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빗살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부속실이 계단 전실이죠. 대부분 계단 전실에 보면 제연 댐퍼가 있는데 이 계단 전실이 과압이 되면 요 플랩 댐퍼가 열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과압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랩 댐퍼죠. 그래서 이 플랩 댐퍼는 이 부속실의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압력을 갖다 배출을 해서 과압을 갖다 방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플랩 댐퍼의 그 정의가 되는 거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요 물분무 헤드하고 고압 전기 기기하고의 그 이격거리로서 맞는 답을 쓰는데 요 66kV죠. 자, 그럼 여러분이 물분무 헤드하고 전기 기기하고의 요 이격거리, 이건 여러분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금방 여러분이 그 요령만 알면 풀 수가 있죠. 자, 전압이 66 이하면 반올림하면 70이 되죠. 그래서 70 이상. 자, 66초가 77 이하니까 77 반올림하면 80이 되죠. 여기 110 반올림하면 그대로 110. 154 반올림하면 150이 되죠. 그럼 여기 181을 반올림하면 180이 되죠. 나머지 요 두 개만 좀 달라요. 220은 210, 275는 260.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66이니까 반올림하면 7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6번 가죠. 자, CO2 소화 설비인데, 요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에 대한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기동용 가스 용기. 자, 이 기동용 가스 용기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집합관이고, 여기에 CO2 그 본배, CO2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쪽에 방어 구역마다 뭐가 있어요? 선택 밸브가 있죠. 자, 선택 밸브를 열어주려면 여기에 기동용 가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즉 CO2로 아니면 질소 같은 그 기체로 기동용 가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다시 요 저장용기하고 이 저장용기 사이에는 구리관이 있죠. 요 동관을 갖다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동용 가스 용기는 기동용 가스가 방출이 되면 선택 밸브 열어주고 다시 그 압력으로 저장 용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압력 게이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이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안전장치를 갖다 설치하는데, 요놈은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내압시험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요게 틀린 거죠. 0.64가 아니고, 내압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죠. 요게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는 여기에 대부분 설치가 돼요. 집합관 끝부분에 하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요 기동용 가스의 가스 용기의 용적은, 요 가스 용기는 5리터 이상. 그리고 여기에 질소 등 비활성 기체, CO2도 되고요. 예, 질소도 가능한 거죠, 질소. 여기에 압력은 6메가파스칼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2차 시험에서 가로놓기로 종종 나와요. 자, CO2 소화 설비의 요 자동식 기동장치, 요 자동화제 탐지 설비의 요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해야 되죠. 그래서 CO2 소화 설비는 A 감지기, A회로의 감지기가 있고요. B회로에 요 감지기가 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식 기동장치일 경우에는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다가 여기 전자 개방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이놈을 설치해야 되죠. 그다음에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 기동용 가스 용기하고 당해 용기에 사용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안전장치는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한다는 거. 다음 기동용 가스 용기의 용적은 5리터 이상, 압력은 6.0메가파스칼 이상. 그 다음에 이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압력 게이지를 설치한다는 거. 다음 77번 가죠. 자, 피난기구의 종류가 아닌 거. 자, 미끄럼대, 피난기구 맞죠? 간이환광기 맞고, 여기 인공소생기. 인공소생기는 인명구조기구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피난용 트랩, 요건 피난기구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 피난기구의 종류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소화기구하고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이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노유자 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단위는 2차 실기시험에서 소화기 설치 소요 개수 산출할 때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요 의락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이죠.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여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당 1단위.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근판 노숙방,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전시장에서 공업공전,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항,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죠. 여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이죠. 나머지 기타는 200제곱미터당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2차 시험에 꼭 필요해요. 2차 실기시험 때. 그래서 요 소화기의 요 능력 단위 기준은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는데, 여기 주에 보면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여기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기준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다는 거죠. 다음 79번 가죠. 자, 79번은 분말소화 설비인데,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면 주밸브를 개방하는 뭐를 설치하느냐. 이게 정압 작동장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말약재를 저장한 분말약재 저장 용기가 있고요. 여기에 주밸브가 있는 거죠. 이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쪽에는 가압용가스가 있죠. 주로 이제 질소를 갖다 사용하는데, 요놈이 분말약재 저장 용기로 유입일돼서 이 분말약재를 혼합 유동시키고 설정된 그 압력이 되면 요 주밸브를 개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가 바로 정압 작동장치죠. 그놈이 여기에 설치가 된 거죠. 정압 작동장치가. 그래서 설정된 압력이 되면은 이 정압 작동장치가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 작동장치의 그 정의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면 요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죠. 그래서 정압 작동장치의 요 종류는 압력 스위치 방식, 기계적 방식, 시한 릴레이 방식,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다음 80번 가죠. 자,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호수의 구경이 몇 미리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옥내하고 요 옥외 비교해서 암기를 꼭 해놔야 되는 게, 방수량이죠. 호수에서, 노즐에서 분당 방사량이 옥내는 130, 옥외는 350이죠. 그 다음에 그 호수의 구경, 옥내는 40mm, 옥외는 65mm죠. 그 다음에 수평거리, 옥내는 25m, 옥외는 40m죠. 수평거리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원해양 계산할 때 옥내는 n 곱하기 2.6세제곱,
n은 최대 5개죠. 자, 5개는 n 곱하기 7세제곱. n은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 호수 접결구. 여기서 n은 5개 소화전의 호수 접결구죠. 그래서 2.6은 요 분당 130에다 20을 곱하면 2.6세제곱 나오죠. 자, 5개는 350에다 20을 곱하면 7,000리터니까 7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구경 옥 외는 65mm의 것이에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